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다가 더불어 이따가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내용은 조금 많지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 거냐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성립하는 확률.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수학적 확률이요. 수학적 확률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마치 주사위나 동전처럼 모든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만 우리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우 특수한 경우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정의했었고, 수학적 확률에서는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을 모아놓은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정의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표본 공간의 S는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이고요. 일종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본 공간 안에 특정한 사건 A는 부분 집합처럼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 표본 공간 S 안에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집합, 공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거는 특정 사건의 부분 집합이고 이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여러분은 이미 집합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냐면 요런 대소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 변을요. 모두 다 ns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수식에서 대소 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각각을 ns로 나누면 당연히 얘는 0이었으니까 얘는 0이었으니까 그대로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ns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 PA로 정의했었기 때문에 항상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게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전체 A가 당연히 S가 되면, 즉 표본 공간 전체가 되면 당연히 확률이 1일 거고요. A가 공사건이 된다면 당연히 확률이 0이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된 내용이 다음 쪽에 있는데요.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모든 사건의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 0과 1 사이이고, 만약에 전 사건이면 1, 만약에 공사건이면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눈은 1 이상이죠.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가 1 이상일 확률은 그냥 1인 거고요. 나오는 눈의 수가 7보다 클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확률은 0.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내용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확률을 구했는데 0과 1 사이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잘못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다음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생각력이 잠깐 볼까요? 어느 마을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두 안건 A와 B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각각 조사했더니 A 안건에 찬성한 주민이 120명, B 안건에 찬성한 주민은 240명이었대요. 그리고 두 안건에 모두 찬성한 주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A 안건 또는 B 안건에 찬성한 주민의 수, 또는 여러분이 또는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A 안건에 찬성한 주민을 나타내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B 안건에 찬성한 주민을 나타내는 사건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안건 또는 B 안건에 찬성한 주민은 A 합집합 B 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사건으로 할 때는 A 합사건 B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둘 다 모두 찬성한 주민은 없었으니까 그냥 120명 더하기 240명이 돼서 총 360명이 되겠죠.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주민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주민이 A 안건 또는 B 안건에 찬성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 경우의 수랑 다를까요?
당연히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확률은 전체 인원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아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 120명 더하기 240명을 사실상 400명으로 나누면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두 안건 모두 찬성한 주민은 없었다. 요 말이 핵심인데요. 사건 A랑 B에 교집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개의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A랑 B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미 배웠었죠. 이 사건 A, B를 서로 어떤 경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맞아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률 구할 때는요.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A일 확률 더하기 B일 확률로 A의 합사건 B일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내용이 여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나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앞으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집합에서요. 전체 집합 U가 있었고 A랑 B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 만약에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었어요? 맞아요. N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가운데 겹치는 거 두 번 더해줬으니까 가운데 요만큼만 한 번 더 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잖아요. 그것처럼 요 수식에서 출발해서 양변을 뭘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요. 모두 다 NS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변을 NS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NS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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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요렇게 식이 변신한다는 얘기고요. 요게 뭘 뜻하겠어요? 맞아요. 합집합일 확률 요거고요. 요게 뭘 뜻해요? 맞아요. A일 확률. 요거는 B일 확률. 이거는 맞아요. 곱사건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누면은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하, 우리 합사건일 확률을 구할 때는 요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요 식에서 온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아까 생각일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 즉 A랑 B가 만나지 않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면 두 개 교집합이 없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네요. 수식에서. 그래서 전체 합사건일 확률을 구하는 식에서 뒷부분이 날아간 요만큼이 남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정리된 게 여기 있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사건일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다가 겹치는 확률을 빼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면 즉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없다면 교집합이 없다면 여기를 빼고 써도 되니까 그냥 요만큼만 쓰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제 1번까지만 딱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는 그냥 여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수를 구하시오.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 자, 어렵지 않죠? 자, 예제 1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4의 배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 중에서요. 4의 배수 뭐 있어요? 그렇죠? 4, 8, 12, 16, 20, 24, 28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6의 배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6의 배수. 6, 12, 18, 24, 30까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잠깐 A라고 해볼게요. 요걸 A. 그 다음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전체 30개 중에 4의 배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30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인 PB가 나올 확률은 전체 30개 중에 5개일 겁니다. 근데 당연히 주목할 게 있겠죠. 우리는 겹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겹치는 거 12,
그다음에 24 이렇게 겹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P, A, 교, B 요거 곱사건일 확률은 전체 30개 중에 2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맞아요.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P, A, 합 B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죠? 맞아요. 우리 P, A, 합 B를 구할 때는 각각의 확률에다가 뭘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겹치는 걸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끝나겠죠. 30분의 7 더하기 30분의 5 빼기 30분의 2. 그럼 30분의 12에서 2 빼는 거니까 10. 계산하면 3분의 1. 해 나오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문제도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일 확률이래요. 그럼 봐봐요. 10 이하인 거, 10 이하인 사건. 이번에는 10 이하인 사건을 생각해보면 1부터 2, 땡땡땡, 10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 이상은요. 이상인 사건. 그거는 20, 21, 땡땡땡, 30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랑 구별하기 위해서 10 이하인 사건을 잠깐 C라고 두고 20 이상인 사건을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부터 한번 구해보죠. PC는요, 전체 30개 중에 1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고요. PD는요, 전체 30개 중에 10개일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 1부터 21부터 30까지가 10개인데, 한 개가 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1개라고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30분의 11입니다.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10 이하인 사건이랑 20 이상인 사건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C 교지 파티가 없죠. 얘는 10보다 작은 애고 얘는 20보다 큰 애들이니까 당연히 겹치는 게 없겠네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배반 사건일 때는 합사건일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각각일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B, C, 합 T 요거 구하는 거죠.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일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30분의 10 더하기 30분의 11. 그래서 30분의 21. 약분하면 3으로 약분이 되죠? 10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풀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 우리 또 다양한 문제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